안녕하세요. 김앤봉 법률사무소 첫 번째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유진이고요. 네, 저는 봉 대표 김봉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앤봉 법률사무소는 미래에 대한 행동에서 21대 국회에 올라온 황당한 법안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아마 21대 국회가 현재까지 그 기간으로 봤을 때 올라온 법률이 가장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성실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든지 법으로 처리하려는 나쁜 습관일까요? 그러니까 실적 쌓기용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요인이 되겠죠. 네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그 황당한 법안 중에서도 가장 핫한 우리 네. 최강우 의원의 법안을 좀 소개를 예, 예. 이게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은 명예훼손 피고인 최강욱 첫 재판 전 셀프 구제법 발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 하면요. 채널 A 기자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왜 검언 유착 관련된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최강욱 씨가 이제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라는 혐의인데 문제는 이게 채널 A 기자가 고소를 한 사건이 아니고 다른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아예 관련법을 개정안을 낸 예,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마스크에 그려져 있는 게 뭐예요? 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왜 그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예. 촛불 시민인가? 이게 지금 법 제목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렇게 돼 있고 이 발의자 10명 최강욱, 윤영덕, 강민정, 김승원, 이규민, 김남국, 황운하, 문정복, 문진석, 김의겸 이렇게 예, 10명. 익숙한 이름들이 좀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뭐 김남국 씨나 황운하 씨 같은 경우는 예. 뭐 본인도 지금 현재 자유롭지 않은 상태 아닌가요? 뭐 그렇죠. 예. 그러면 서로 법률 품앗이를 지금 해주고 있다고 봐도 지금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 이 법이 뭐냐 하면은 항상 보면은 좋은 것과 나쁜 거를 섞어 가지고 해요. 그럴 듯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속보일까봐. 예. 그러니까 이제 실질은 명예훼손이에요. 근데 명예훼손인데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이제 그 법의 명예훼손죄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법의 명예훼손죄가 있고, 예, 그거를 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또 따로 다른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허위 사실은 물론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해서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 여기 보면 최근 헌법재판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법 307조 제1항,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명예훼손이 되겠죠. 형법상에.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의 적시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명예훼손이 되면은 우리 뒷담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게 다 범죄가 되면은 아마 전 국민이 다 전과자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특별히 이것이 알려지면은 곤란한 그러한 종류의 사실에 대해서만 이제 사생활의 비밀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을 인정하자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의견인 거죠. 근데 이게 정보통신법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형법에도 다? 형법도 해당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그런 취지로 이제 결정을 한 사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게 핵심이에요. 요게 속셈인데 이제 친고죄로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친고죄. 예.
그래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자. 이거 왜 이런 게 나왔겠어요? 3자가 고발해서.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고발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예. 법안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뭐 최강욱 씨는 구법에 따라서 고발을 예, 예. 당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재판에서 이제 최강욱 씨가 뭐 공소 기각이 된다든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영향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면은 재판부도 뭔가 이제 이거는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 기소 자체를.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예. 속마음은 이게 어떤지 모르지만. 만약에 법이 이렇게 실제로 개정이 돼버리면 재판 중간에 그러면은 이 법 개정 이제 실제로 시행되는 법의 개정을 이유로 형량을 낮춰줄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범죄 내용 자체에 관한 이제 문제는 아니고 이제 고발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 고발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뭐 범죄 성립에 문제가 없어요. 기존에 이미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만약 현행법대로 하면은 고발을 못하니까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심리가 작동하겠죠. 재판부가. 예, 그래서 이런 좀 입법은 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법안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합리적인 판단인가요? 좀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두 다 문제되는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실관계가 아니라 특별히 이것이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좀 개정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거를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고죄라는 것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과거에 왜 성범죄들이 이제 네. 대부분 친고죄였다가 지금 친고죄가 바뀌었죠. 아닌 걸로 예. 바뀌었잖아요. 그 이유가 친고죄로 하게 되면은 자꾸 그 피해자한테 합의를 강요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친고죄가 되면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예 처벌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그 정치인 이런 힘센 사람들은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들어가면은 친고죄로 되면은 이제 가서 압박을 가하고 이런 일이 생길 더 이제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네. 일반인이 고소를 한다는 거는 사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또 예. 이제 이런 경우에는 또 기자기 때문에 예. 자기의 취재원을 함부로 고소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어요. 그냥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원천 차단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것이 피해자가 이제 고소를 한 거하고 제3자가 고발한 거는 조금 이제 형량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다르게 볼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난 피해 많이 당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한 거는 조금 다르게 평가할 요소는 있어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법으로 막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채널A 기자에게 무슨 피해를 줬다, 명예를 예. 훼손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사회적으로 미친 파장이 예. 적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거를 개인 간의 친고죄로 하는 거는 정말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왜곡을 했거든요. 예, 없는 사실을 지어내갖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저지른 사람이 이런 발의를 한다는 거는 좀 너무나 뻔뻔스러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기사를 보면은 예, 결국 이런 게 나오죠.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 소송 등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 예. 근데 이게 지금 최강욱이 직접 밝힌 말이에요. 본인이 이게. 지금 그 시민단체 때문에 네.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못한다라고 하는 항변으로밖에 네, 그렇죠. 안 보이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제3자 고발에 의한 입막음 소송에 악용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법안 자체가 다른 사람의 입막음을 하려는 법안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그리고 어려운 본인은 문제가 막 되는데. 그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든지 간에 예.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거나 누가 예. 어떤 문제가 생기기 간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해서 막 써도 되는 것이고 예, 예.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국민들은 예. 당사자가 아니면 입을 닥치고 있어야 하는 그런 뭐 그렇죠. 되게 이상한 그래서 사실은 뭐 내로운 안부리네요 이것도.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그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꼭 터무니없는 건 아닌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발의하는 거는 정말 이상한 거죠. 예. 내가 이렇게 재판받고 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억울하니까 되면은 법안을 사실은 발의한다. 의원들이 지금 재판에 기소돼 있을 때는 예. 발의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입법 발의를?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런 셀프 또 입법이. 있죠. 예, 예, 예. 그것도 좀 예. 해주세요. 그거 사실은 이게 이미 보도가 됐었어요. 됐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최강 의원은 네. 워낙 유명한 의원이니까 그렇고 안 유명한 의원들은 또 사실 잘 예, 예. 모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 개인 유튜브에선 제가 한번 방송했었던 내용인데 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정순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네네. 예,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물론 아까 최강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열린민주당이죠. 예, 그렇지만 뭐 그 공동 발의자들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 같이 들어 있었는데 자, 이 내용은 뭐냐 하면요. 정정순 의원의 그 회계 책임자가 있어요. 선거 캠프에. 그 회계 책임자가 선거 비용을 이제 과다 지출했다고 해서 지금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후보자의 당선까지 무효가 돼요. 네, 네. 예, 그래서 현행법에서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예, 해당 국회의원이 네.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당선이 무효된다. 그러니까 이 법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도 다 발뺌을 하잖아요. 다 나는 모른다 이러고 이제 뭐 선거 사무장이 알아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막상 거짓말을 하면은 후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법 조항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법이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해서 밑에 사람들만 처벌을 받고 후보는 국회의원 노릇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다음에 어떤 이권을 챙겨줍니다. 그렇겠죠. 맨입에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나 대신 덮어쓰라고. 그래서 이런 법이 꼭 필요한 건데 이 정정수는 이거를 이제 개정하자고 나왔는데 여기 지금 그 언론 보도에는 그냥 이제 이 조항이 지나친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조항을 이제 없애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조금 그 내용은 조금 복잡합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도 황운하 의원님, 황운하에 또 등장하네. 문정복 의원도, 예, 문정복 황운하 또 등장하네. 또 우리 또 최근에 유명한 장경태 의원도 예, 있어요. 예. 그 이게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여기 뒤에 그 비교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교표를 보면은 이게 현행법이고 개정안이죠? 예, 네. 이 신설을 아는데 당선 무효 목적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이 말은 뭐냐 하면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담당자가 후보를 당선을 무효시키려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선거법 위반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근데? 그게 이제 상대 후보가 매수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래서 이제 현행법에도 뒤에 보면은요, 현행법에도 그런 게 나와요.
선거 비용의 초과 지출로 인한 당선 무효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의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현행법입니다. 이거는 그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요게 들어가요. 자의로 유도 또는 도발이 없어도 그냥 내가 이 후보에 연맥여야지 이렇게 해서 자의로 받아 지출한 경우에 네, 당선 무효가 아닌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거는 별거 아닌 거고 예, 이 정정순 의원 본인이 개정하고 싶은 거는 요거 자의로. 그러면은 자기가 초과 지출된 것에 대해서 상대에게 매수당했다는 증거를 없어도 지금 없는 상태니까 예. 이제 덮어 쓰고 예, 나는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런 뜻이네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만약에 이 정정순 의원의 개정안 대로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은 아마도 선거사무장이나 이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했다고 해서 당선 무효되는 국회의원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법이 회계 되는 거예요. 생길 수가 없게 회계 부정으로 인한 무효가 아예 생길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회계 담당자 가서 회계 책임자 가서 나 자의로 했어. 이러면 예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런 식의 네. 입법을 하면 안 되는데. 이분도 이거 옥중에서 발의한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법 위반 참 이런 거를 구속돼 가지고 이게 발의한다는 게 정말 이게 예.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구속까지 되어 예, 있는 예. 상태의 예. 의원이 예, 자기가 구속된 사유의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지금 현재 검사들에게 기소돼 있는 많은 국민들이 만들고 싶은 법안이 예, 예. 공수를 이루겠는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정순 의원은 이제 자기 그 회계 책임자가 이제 나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고의로 배신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회계 예. 책임자랑 일했다는 것 자체가 이 의원 자체가 사실 예. 뭐 의원으로서 적절한 인성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네. 자기 선거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조차도 자기가 지금 책임지지 못하겠다. 예, 예.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이 사람은 의원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정말 이 법이 부당하면 다른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된 정도면은 예. 사실 별로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셀프로 말이에요. 대표 발의자가 돼갖고 이런 거를 아까 저 발의한다. 공동 발의 서명해 예. 주신 분들은 동지회가 투철한 분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이번 21대 국회를 보면은 뭔가 그 마지막 체면까지도 포기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대표 발의는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창피해서 최강욱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정정순 의원도 그렇고 좀 뒤로 부탁해서 나 좀 도와주라 이래서 그렇죠. 김남국 의원 같은 예, 사람은 다른 황운하 사람들한테 의원인데. 이렇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내용 같은 거는 해당 의원실에서 작성해 주더라도 자기 이름은 좀 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런 이 21대 국회의원들은 이렇게까지 상상을 초월할까요? 그게 180석이 주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를 삼더라도 우리가 결심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체면이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최강욱 의원은 이미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이후고 수도권과 부산 대도시 두 개의 민심을 확인한 상태에서 예.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그렇죠. 뭐. 참 예.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최강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아니지만 뭐 다 그냥 법률권으로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뭐 원래 같이 있었고. 근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뭐 엊그저께 초선 의원들이 뭐 맞아요. 사과도 아니고 사과 비스무리한 거를 했는데 그거를 또 사과도 아니야 진짜. 네. 그거를 또 비난하는 이제 당내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로 꼬리 내렸어요. 근데 어제 보면은 예. 무슨 당원
권리당원 일동 네. 성명서가 나와가지고 초선의원들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권리당원 진짜 전체가 일동이라는 말을 쓰면은 전체가 그걸 네. 동의했다는 건데 동의하지 않은 권리당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맞아요. 이걸 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아. 예. 그거는 뭐 권리당원 일동 그게 뭐 권리당원 전체를 의미하는 건지 뭐 일부 사람을 의미하는 거 또 전체를 의미하는 걸 도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뭐 범죄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 범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 권리당원님들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은 저는 그 민주당에 정말 양심 있는 당원들이라면 한번 좀 당내에 어떤 지도부를 교체하는 시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탈당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정도의 짓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런 선거 참패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는 네. 그 당내 분위기가 사실은 저는 그런 열성 지지자들과 그 일동 그 권리당원 일동 그 내신 분들의 사실은 그런 지지가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이런 일은 사실 역사상 없었던 일들을 그렇죠. 저 그분들은 이런 참- 저 처음 들어봐요, 정말.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나중에 이 사법고시 판례 시험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 국회의원에 제한해야 하는가 입법권을. 뭐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를 좀 아예 처음부터 이제 아예 각하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뭐 국회의장한테 부여를 한다든지 네. 물론 이제 국회의장 같은 편이면은 이제 잘 안 하겠지만 그 정치적인 압박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각하시켜라. 그럼 우리가 왜 국회 입법청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예, 예. 몇 명이죠? 그게 10만 명이었나? 아. 저 정확하게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예. 적어도 이제 이런 법안을 가지고 적어도 해당 재판에 계류돼 있는 의원이 그 관련한 재판 관련한 예. 법안은 발의하지 못하게 어떻게 입법청원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좀 국회법 같은데 아예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상식 밖의 일이라서 예, 규정이 예, 없는 예.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아무도 이런 일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없었나 예,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 말이에요. 우리 단체에 이해관계가 얽힌 무슨 일에 관해서 의결을 해요. 예. 그러면은 그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그 의결에서 빠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자기가 이렇게 발의를 하고 또 의결- 의결에도 참여할 거예요, 이 맞아요. 사람. 근데 옥중에서도 의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안 되죠. 아. 예, 이 정정순 의원은 안 되지만 최강호 의원은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도무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예,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 같아요. 교수님 예, 이제 이런 법안들이 막 계속 올라오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이 법안을 확인하고 싶어도 예. 확인하는 법을 잘 몰라요. 아, 예, 예. 그래서 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국회에 지금 현재 통과된 법 예. 그리고 사실은 통과된 법과 원안이 다르잖아요. 예. 그 원안을 봐야 얘가 예. 얼마나 나쁜 놈인지 더 알 수 있으니까 예, 그걸 예. 확인하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이거 로그인 해야 되나요? 아무나 로그인 다- 필요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제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뭐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최강욱 뭐 이렇게 치면은 아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형법 일부 개정 이거 이제 모욕죄 없애는 겁니다. 모욕죄 폐지하는 법안이고 그다음 이제 정보통신망법 요거 아까 우리가 본 거. 네, 네. 그래서 여기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아, 이렇게 나오고 의안 네네. 원문을 이렇게 네, 볼 네, 수 있게 네, 이렇게 네, 네.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여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보기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은 검색을 그렇죠. 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들어가시면은 요건 기간 발의된 게 쭉 이렇게 날짜별로 그러니까 그렇구나. 오늘도 지금 발의된 게 이 한 페이지를 넘어가요. 네, 네. 예. 근데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냐면요. 독일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1인당 한 건 정도 발의해요. 독일이. 1인당 한 건. 1년이 아니고 4년간. 예. 근데 제가 거기에 네. 있어 보니까
이게 시민단체들 지금 뭐 이제 지금 시민단체가 워낙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시민단체들에서 이 의원이 1년간 몇 개의 법안을 발의했나를 가지고 의원을 예. 평가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거기에 내가 무슨 법도 그러니까 법안을 많이 내가 1년에 몇 개 발의했고 막 그렇죠.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싶으니까 법안 발의할 거 없나만 찾아요. 그냥 정말.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무의미한 것들이 많고 또 실제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사실은 그걸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그냥 법의 권위를 위해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법 적용 단계 이런 데서 이제 좀 네네.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한데 무턱대고 법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법안이 지금 오늘 하루에도 보면 이렇게 한 페이지를 넘게 발의가 여기 되면 의원님 또 나오시네요. 예. 밑에. 물론 이 검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이걸 찬성 또는 반대를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를 찬성 또는 반대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국회의원들이 파악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해당 상임위 의원이 이제 그 의원실에서 법안을 검토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또 중앙당에서 대부분 하고 네. 몇 개 법안 빼면은 네. 그냥 아침에 의원단 회의에서 말해요. 이거 찬성하시고요? 이거 반대하시고요? 그러니까 네.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네, 우리 당이 발의한 네, 거니까 찬성 네, 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또 문제가 그럼 적어도 발의자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몰라요. 발의자는 그냥 국회에서 그냥 네. 그 보좌관들끼리 연락해가지고 조금 도장 좀 찍어줘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되는 게 하고 많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실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하야 되지만 안 하는 데도 많으니까 예, 중앙당의 그 정책위원들이 법안을 만들어 와요. 예, 그래서 그걸 의원실에 부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의원실에서 뭐 자기 법안 많이 발의하면 예, 좋으니까 돌려요. 근데 진짜 그럼 자기 법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심지어는 그 왜 예전에 우리가 문제 삼았던 원포인트 헌법 개정안 네, 네. 거기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3명이 공동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안은 발의 요건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왜 저기에 농간에 지금 같이 공동 발의를 해주느냐?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모 국회의원은 그게 발의된 것도 모르고 있고 아, 자기가 사인 해줬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인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 헌법 개정안인데도 발의된 건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 그러니까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 난 내용 잘 모르고 그냥 해달라고 해서 했어 이런 식의 반응이 있잖아요. 약간 품앗이 해주시. 예. 제가 내 거 해줬거든. 뭐 이런. 근데 그게 헌법 개정안을 그딴 식으로 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 예. 생각에는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임기 때 1년 동안 혹은 이제 분기별로 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시험을 치게 해가지고 네. 그 시험 빈칸 채우기라도 해서 네. 그거 낙제하는 사람들은 내려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래야 예. 진짜 법안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찬성 들라고 했는데 반대 들고 이런 이탈표가 생기는 게 사실 전 소신이라기보단 몰라서 그랬을 거다 이런 생각이.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법안 발의가 많이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금 법안들에 대해서 이 각 정당들이 그러니까 국회와 별도로도 검토를 해야 돼요. 정책 그 하는 데서. 그래서 이걸 검토해서 어떤 이제 악법이 이제 발의가 되고 있는지 독소 조항은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 소속당 국회의원들한테 그거를 네, 네. 전달을 해주고 네, 네, 네. 그래서 여론도 조성하고 본회의에서 반대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그걸 하고 네, 있다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국회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가서 그 양향자 의원이 발의했던 역사 왜곡 금지 네, 법안 네, 네. 문제점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이런 악법들이 이제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거를 파악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요약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당내 기구가 있느냐 국민의힘에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제1야당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일단 정보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런 정보를 언론과 이런 우리 같은 시민단체 활동에 의존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은 자기들이 다 받고 예, 이 세비 엄청나게 받는데 네. 이런 기본 아니 입법기관인데 입법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게 예. 사실은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법안이 막 너무 쏟아져. 근데 이런 예.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예. 제가 법을 봤을 때 이 법이 예.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예.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있어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의견을 이렇게 쓰도록 하는 그런 예. 게 있어요. 예, 아, 그래서 신경 안 쓰겠지? 예. 그죠? 근데 하여튼 이게 참 그런 뭐 일반인들의 활약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또 그러니까 당의 어떤 거대 정당 조직이다 그러면 그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뭐 시민단체에 각 분야별 전문가가 다 있지는 않잖아요. 네, 국회, 법. 그러니까 그런 거를 큰 조직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들이 다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해서 쟁점 법안만 좀 예. 살펴보고 독소 조항이 뭔지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편에 또 한번 방송을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또 터무니없는 법안들을 지금 또 예, 뭐로 지금 내지 않았을까? 더불어민주당이 황당 법안들을 이렇게 아까 지금 셀프 예. 법안 같은 거를 하고 있으면 그걸 막는데 주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황당한 법을 또 발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그거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네, 다음 편에 한번 우리가 한번 네, 보는 또 걸로 할게요. 지적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늘 법안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또 이제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감시할 건지 또 이 인상한 법안도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일일이 검색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은 저 옛날에 국회에 있을 때는 법안 하나를 엄청 뭐가 많이 개정돼갖고 통째로 네. 밤을 새고 봤거든요. 예. 한자를 한글로 바꾼 거였어요. 네. 그런 그렇죠. 일이 그런 법 개정 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다 저희가 볼 수가 없고 저희도 물론 최대한 살피겠지만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법안이 너무 황당한 것 같다 그러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법률 전문가 예. 김봉수 선생님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에게 또 기탄 없이 제안을 해주시고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또 국민의힘의 황당 법안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